안녕하세요, 로파익입니다. 오늘은 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에 여러 명품 브랜드들이 매출이 둔화되거나 안 팔리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윤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희소성 유지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를 방어하려고 하는 건데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판매가 감소하더라도 브랜드의 럭셔리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입장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되고 누구나 살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명품이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말이 좋아서 브랜드 전략이지 겉으로는 환율 인상부터 수입비 증가 등의 명분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 같고, 계속 오르는 가격은 소비자에게 빨리 사야 오히려 돈을 버는 거라는 이상한 인식만 심어주는데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전략이 먹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마케팅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편함만 느끼게 됩니다. 수요가 떨어졌을 때 공급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 한정 수요 대상으로 마진을 최대화시키려는 브랜드의 욕심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과거보다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 오픈런도 없어졌고요.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명품 가격이 점점 오르니 빨리 사라는 심리를 부추기더라고요.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고 불경기에 가격이 오르는 게 말이 되나요? 샤넬 가격 인상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며 브랜드 자체가 홍보되고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같이 보실까요? 명품 브랜드들은 코로나 시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명품 대란부터 샤넬 오픈런이 유행이었고요. 루이비통 모회사는 연매출 88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44% 성장을 했습니다. 샤넬은 한국에서 연매출 1조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경기 불황기에 오히려 더 잘 팔린다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예비 신랑이 무조건 명품 가방을 사주는데요. 예비 신부는 명품 가방을 사두면 어차피 오른다는 기적의 논리가 있습니다. 리셀이 한창 붐일 때 가능한 얘기였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오픈런도 없고 리셀 가격도 선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이후 돈을 푼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주가와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현금 부자가 많아지면서 보복 소비로 사치품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살 수 있을 때 사자라는 심리로 아시아권에서 엄청나게 소비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라면을 먹고 지하철을 타더라도 이악 물고 골프장 인증사진 또는 오마카세 사진이 자랑거리였고요. 여자들은 명품 가방 인증샷이 필수였습니다. 지금 결혼식을 가면 하객룩 필수템이 명품 가방이고 똑같은 브랜드의 모델도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남자가 봤을 때는 그냥 가방인데 여자들 사이에서는 다른가 봅니다. 올해 샤넬과 루이비통의 실적은 줄줄이 하락을 했고 에르메스만 예외적 상승을 했습니다. 리셀가는 정가를 밑돌고 2030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의미 없이 가격만 오른 셈입니다. 브랜드 피로감이 높아졌고 차라리 리셀 목적이라면 주얼리 같은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치로 한번 보실까요? 샤넬은 지난해 매출이 187억 달러인 약 2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5억 달러인 약 6조 2,700억 원으로 30%나 급격하게 줄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격을 올린다고요? 리셀 시장도 시큰둥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역시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캐링은 완전 더 심각한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 46%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재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해졌는데요. 과거처럼 꼭 사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게 가장 큽니다. 백화점 명품관을 둘러보면 이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올랐고요. 예전에는 다 갖고 있어서 나도 하나쯤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상한 심리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가성비 위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유니크하고 저렴하게 잘 산 아이템을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한마디로 명품은 새롭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선택을 하고 소비자들은 등을 돌린 겁니다. 백화점을 방문한 여성들의 인터뷰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30대 여성은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제품들의 가격표를 보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게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30대 여성은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명품 가방을 사거나 신상품이 나오면 관심이 생기곤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가격만 올리는 느낌이라 매력을 못 느끼고 리셀가도 많이 하락해 희소성 면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차라리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처럼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백화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방의 한 백화점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 중인 판매사원의 말을 들어보니 예전보다 20대와 30대 고객 비중이 확 줄었고 회전율이 확실히 느려졌다고 합니다. 고객들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명품 매장도 하나둘 정리되고 있는데요. 중고 리셀 시장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플랫폼 크림을 봤습니다. 샤넬의 대표적인 가방 라인 중 하나인 클래식 스몰 플립백은 1년 전 1,450만원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1,200만원대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방은 중고가가 매장 정가보다 낮은 경우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리셀에 대한 욕구도 사라진 건데요. 결국 리셀 시장에는 매니아층만 남게 되었고 업계 1위인 크림의 상황은 적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림의 개별 기준 매출은 1,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지만 8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도 현재 엄청난 위기인데요. 유명한 국내 명품 플랫폼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다 파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라는 기업회생 신청을 했고 매치스에 이어 에센스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소비 불황으로 다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 한국에서 과연 통할까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명품 수요는 급감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오더라도 명품백을 안 사고 다이소로 향한다고 하는데요. 명품보다 실속 쇼핑 매장에 사람이 더 모이는 상황입니다. 국내 백화점들이 명품관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명품 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디올과 샤넬, 에르메스 등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평균 10% 이상 인상가가 예상됩니다. 경기 불황과 명품 가격 인상이 맞물리면 백화점 매출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6.6% 감소했고요. 롯데백화점 역시나 지난해보다 10%대로 하락했습니다. 여러분은 명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